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여권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악재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문정권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문흥정부의 백신 공급 늑장 대책으로 거꾸로 국민의 비판과 불안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반전됐고, 문정권이 그나마 유일하게 일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과 국내에서의 이딴 부작용이 발견돼 접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권은 코로나 백신 대책 무능이란 딱지가 붙은 채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꺼냈다가 접종 중단은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발표로 보입니다. 문정권을 가장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이슈는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 불안으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고조되어 온 상황에서 터져나온 LH 투기 사태는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여권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고구마 딸려 나오듯 딸려 나오고 있는 상황도 여권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는 중요 요인입니다. 여야 간의 특검과 국정조사, 전수조사 합의했지만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투기 실태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현 정권의 집토끼 위주의 선거 전략도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예상케 하는 중요 대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정신 운운하며 또 꺼내든 문재인의 적폐청산론과 과거 정권 탓, 그리고 거기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집권당 태도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 대부분은 문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실망하고 등을 돌렸으니 여론조사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연히 확인된 현 정권의 부동산 무능과 실패를 낡은 카드를 꺼내들어 희석시키려 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는 집토끼 단속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도층의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범계가 취미에 의해 한명숙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권의 강성 집토끼 단속용이고 결집용입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서도 그 유죄가 명백히 드러났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며 지난해 검찰 내 친정권 라인을 앞세워 행한 감찰과 조사에서도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증인에 대한 검사의 위증교사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범계를 통해 한명숙 사건을 또다시 물고 늘어짐으로써 검찰과 정권 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이런 행태가 중도층의 더 큰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여권이 선거 임박해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집토끼 결집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낮을 경우 집토끼 결집이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인데, 이는 여당의 착각이고 대형 자책골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7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과거처럼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크게 낮았던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이 더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권 일각에선 강경 대책에 대해 선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질환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카드는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대참패 위기 속에서 집토끼 결집용으로 꺼내든 카드인데 여권의 자책골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검찰 안팎으로부터 불신이 심한 이문정이 이번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참여할 공산이 큰데, 그로 인해 검찰 내의 반발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무능으로 국정 악재를 양산해온 문정권이 그 해법에도 악수를 거듭두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이어져 오던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인 소위 이 여자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론조사업체 RN서치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습니다. RN서치가 실시했던 문재인 지지율 가운데 올해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8.1%로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올라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21.4%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거론하며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권의 잔꾀를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의 경우도 부정평가가 53.5%로 긍정평가보다 10.7%포인트 높아 문정권 보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29.8%에 불과합니다. 부산 보궐선거 전과 서울시장 선거 전 등 대한민국의 두 주요 도시에서 범야권이 압승할 경우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문정권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지지도 추락에서 나타나는 눈에 띄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번 RN서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그간 찰떡같은 지지를 보이던 문재인의 견고한 지지층마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 4.7 보궐선거가 여권의 대참패로 결론난 후 그 이탈 현상은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후엔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의 말발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호남 지지층의 이탈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임덕 가속화는 문재인 지지도를 20% 선으로까지 추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을 취재해 17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정된 후 사실상의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문재인 국정 지지도는 물론 서울과 부산의 여야 후보 지지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측면 지원 운동에 나선다면 범야권으로선 선거 승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파탄난 남북관계, 경제 추락과 25번째의 부동산 대책 실패, 음모를 실업 대란, 정권 관련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딴 불법 사실들이 이번 선거에서 문정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윤툴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